자, 명반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94페이지, 페이지 94페이지. 예,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폐암 사망.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30살이 나이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62년생이니까 30년이면 91년에 그죠? 91년에 남편이 폐암 사망했으니까 경호 신미 기사 경호 신미년에 남편이 폐암 사망한 거죠. 신미년에 89, 90, 91년에 1991년 신미년에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30살에. 선천 명궁을 보면 염정의 혈육의 창고에 타라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천이궁이 7살로 거대한 상망성, 사망성, 사륙성이 앉아있죠. 사륙성이 앉아있으면서 자, 한번 보세요. 묘궁에서 화성, 사궁에서 영성이 화령협으로 이렇게 협을 하고 있어서 천이에서 뭔가 분리의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망성을 의미하는 상문백호가 명궁에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고독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7살 자체도 고독의 별이죠. 고독의 별이라서 고독할 소지가 많이 있는 별이죠. 명궁, 명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궁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 신궁은 관록궁에 가 있는데, 자, 선천의 무국 화기에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0% 고독격이죠. 이거는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궁은 100%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가 관록궁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마주봐요? 부처궁을 마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제복선을 보시면 탐낭이 선천에 탐낭이 이제 있으면서 자미의 화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 제복선의 상황은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경향이라는 형극의 별이 앉아 있는 것이 복의 복분 방면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탐이 우리가 도하로 가느냐 탈속으로 가느냐를 본다면, 자, 도하가 전부 다 좌우궁에 가 있으니까 약간의 탈속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궁을 보시면 파구는 뭐예요? 육친불이죠. 그죠? 육친불이고, 그 다음에 천마가 있다는 건 육친의 인연에 약간 부족함을 의미하죠. 육친의 관계가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명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명궁에서 만나는 별은 양타, 그죠? 양타만 흉성이 있고요. 천이궁에서 화령이 협되는 것, 이거 자체도 약간의 흉성의 작용을 하지요. 흉성의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길성으로는 자미가 필요한 자보우필력이 있고요. 그죠? 자보우필력이 여기 자보우필이 자미한테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곡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7, 8항 사주들의 창곡이 있는 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죠. 자, 창곡이 있고, 그 다음에 괴월은 없지만 이 천이궁의 상황이 아주 묘하죠. 자, 화령의 협은 되는데, 자, 괴월의 협도 이렇게 되죠. 그죠? 괴월의 협도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육살성, 육길성이 참 묘하게 들어와 있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자, 권과가 대한내궁으로 들어오는데, 나쁜 건 또 하나 뭐예요? 선천의 화기가 신궁이면서 몸궁이면서 관록궁에 있는 것이 이 사람 사주를 흉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무신대한으로 왔어요. 그러면 자, 감정의 창고, 혈연의 창고에 뭔가 칠살에, 그죠? 현극성이 발생해서 타라로 뭔가 고충을 겪게 만드는 이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 신궁의 무곡 화기가 가장 크게 이 사람한테 작용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신대한으로 왔어요. 무신대한으로. 무신대한 뭐예요? 부처궁대한이죠. 그럼 부처 문제. 부관선 일직중에서 만나니까 관록의 문제. 그제 몸의 문제죠. 그죠? 남편의 몸도 되는 거죠. 남편의 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부처궁이 뭐랑 암합을 해요? 이렇게 사신으로 지뢰궁과 암합을 하기 때문에 부처의 건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부처의 건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약간의 영성이 없어서 그렇지 영창타무는 형성되어 있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무곡의 기, 타라, 문창, 문곡 이렇게 보니까 영곡타무, 영곡타무, 영성은 빠진 곡타무, 창타무가 되어 있는데 해필이면 부처궁에서 영성과 암합을 하면서 약간의 영창타무 비슷한 구조로 부처궁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무신대한으로 왔어요. 무신대한으로 왔는데 자, 무신대한에 지금 무신대한으로 왔는데 무신대한에 보면 파군 아까 육친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친불이. 그 다음에 천마도 약간의 육친의 인연 부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천이궁에서 무곡화기를 만나고 있어요. 무곡화기. 무곡화기를 만나서 고독의 결절의 의미가 있고요. 결절의 의미가 있는 무곡화기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부관선 자체에 자보화가로 약간의 삼자 개입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냥 남편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방사정에서 칠파랑 사주를 만나니까 굉장히 변화가 극심하겠죠. 11월 7살은 근본적인 변화, 파군은 중축, 개축, 탐낭은 분식의 의미로 부분 개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칠파랑의 격변에 칠파랑의 운에 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무신대한에. 자, 그런 상태에서 사화의 움직임을 보자는 얘기죠. 자, 무관사화가 탐낭화록으로 자궁의 부관 제복선이죠. 남편의 목숨선, 남편에 대한 감중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잠이화권을 발생을 시켜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경향을 발생시키면서 그죠? 음살, 뭐 조객 이런 좀 나쁜 별들도 같이 발생을 시키죠. 자, 그게 발생이 되면서 자, 2차 발생이 있는가 보면 2차 발생은 없고요. 결과궁이 어디로 갔냐면 천기화기로 지뢰궁으로 갔어요. 지뢰궁으로. 천기화기 지뢰궁으로. 집안에서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여기 병지 있고요. 그죠? 병지 있고 여기 지뢰궁이고 그 다음에 영성의 뭐 염증의 별. 천계화기는 뭐예요? 계획차고 이런 거죠. 자, 신경과민 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자, 발생과 결과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2차 발생, 2차 결과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우리가 궁강공명의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제 이 명반을 이해하는데 좀 편안하실 텐데요. 자궁이 지금 부관 제복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신궁은 신궁이면서 명천부관선이에요. 그러면 부관 동일하죠. 부관 동일하니까 자, 부관 동일하니까 선천의 화기, 무곡 화기와 자보 화가가 인궁에 있으니까 부관 동일한
궁선으로 인해서, 동일한 궁선으로 인해서 신궁도 암동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선천의 무곡화기를 대한에서 보이지 않게 건드려서 암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발생궁으로 가게 되니까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선천 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돼 있죠. 흉의가. 선천 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암동이니까 어떨 때? 명동될 때, 그죠? 확실하게 움직일 때 부처의 목숨에, 그죠? 문제가 부처의 몸에, 그죠? 신궁이니까 부처의 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자전무질, 여기는 지금 아무 궁선도 없으니까 암동 없고요. 자, 이래서 이 인신궁이 대한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대한에 이 사람의 남편궁에 뭔가 문제가 있게끔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남편의 몸이 지금 무곡화기로 결절이 되거나, 그죠? 결절이 될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결절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분피를 이렇게 똑 부러뜨리는 게 결절이라 해서 똑 부러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또 파군이라는 건 육친불이니까요. 어느 유년에 그렇게 됐냐면 신미년에 그렇게 됐어요. 신미년에. 자, 신미년은 지금, 자, 신미년은 여기가 신미년이에요. 신미년. 대한에 발생도 없어요.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에서 암시된 사건들이 일어나기가 뭐 쉽지는 않은 대한인데, 자, 우리가 질병으로 발생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대한에서 지렉신궁이 움직였죠. 여기 지렉궁 움직이고 신궁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암시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질병의 암시는 지렉궁과 신궁이에요. 지렉궁과 신궁인데, 신궁인데 거기서 신궁 움직이고 지렉궁 움직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홍난천이 병부, 병지, 이제 물론 병부, 병지도 움직이긴 했으니까요. 천월, 이런 병들인데, 지금 병지는 움직였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질병의 암시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신미년이 오니까 질병성 천형, 그죠? 천형은 질병성도 되고, 관제성도 되죠. 이걸 이제 넓은 형국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난, 천이, 병부, 이런 별들이 오니까, 홍난천이가 그러니까 유년은 이런 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동해 있는 상태로 보시고요. 이런 별들이 오니까 질병성들이 다 만난 꼴이 돼버렸죠. 다 만난 꼴이 돼버려서 특히 이런 유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유년에는. 그래서 질병으로 발현될 암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유년에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유년사화를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유년사화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유년에서 신간 뭐죠? 거일, 곡, 창이죠. 거문의 화록으로 유년에서 움직였어요. 이 유년에서 움직인 건 사실은 그냥 발생의 의미만 있어요. 그죠? 뭐를 발생시켰다? 홍난천이 천형을 유년에서 발생을 시켜서 거동의 질병으로 인한 감정고충을 발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난다는 아니고요. 발생을 시켰는데, 거문에 의해서 천상이 재음협인되면서 여기가 1차 발생, 축궁이 유년에서 1차 발생되면서 인궁도 2차 발생, 특수 2차 발생이 되죠. 그죠? 특수 2차 발생이 되면서 대한에서 발생궁으로 암동한 궁선을 명동시켰죠. 그죠? 확실하게
드러나게 명동을 시켰어요. 보이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귀에 저기 해진 수염을 잡고 있었는데 손자가 와서 유년에 또 잡아버리니까 할아버지 수염은 뜯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화기의 결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부간 명천선이다. 자, 아니야, 명천부간선이다. 명천부간선. 그 다음에 거문의 화록에 의해서, 자, 여기 특수 2차 발생도 되고 그냥 2차 발생도 되죠. 여기 묘궁에 천량화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량화록을 유궁으로 차성한궁하면 어디 움직여요? 다시 사해궁 움직이면서 지뢰궁 움직이죠. 그죠? 지뢰궁을 움직여요. 지뢰궁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록존이 지금 여기 있죠. 그죠? 해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축궁의 거문 화록 발생에 의해서 어디가 문제궁이가 돼요? 자궁이 문제궁이가 돼서 탐낭이 대한에서 발생한 걸 다시 문제궁이화 시키죠. 남편의 목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문곡에 경향의 흉의를, 상례에 의한 흉의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결과 어디로 가냐면 또 문창화기로 가요. 이렇게 문창화기로 가서 다시 부관 남편의 몸궁을 치게 되죠. 그래서 1991년 30세에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의 상관궁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형로 제복선이죠. 자, 유년이 안중궁선이 형로선이고요. 그럼 형로선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해피는 유년에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제복선은 대한에서도 움직이고 유년에서도 문제궁이로 움직였죠. 그죠? 유년에서도 문제궁이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결과궁 발생궁 하나 더 나왔는데 거동을 미궁으로 차성한궁하면 여기도 지금 발생궁이 사실은 되는 거죠. 여기 사해궁도 어차피 뭐 저기 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궁이죠. 발생궁이 되죠. 저기 썼네요. 자, 그래서 형로선 움직이고 제복선 움직였죠. 그 다음에 상례를 의미하는 문창의 화기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1991년에 폐암으로 삼았는데 왜 폐암이냐는 거 물어볼 때 문창 신금이에요. 문창도 금이라서 폐를 의미하고요. 무곡도 신금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폐를 의미하죠. 그래서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명동은 아니지만 암동으로 움직이고 유년에서 다시 움직일 때 선천화기의 흉의가 드러나서 선천부처궁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도 무신대한으로 가니 부처궁에 형극이 생겨서, 그죠? 부관의 문제가 무곡화기의 결절의 의미가 나타나서 1991년에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보면 94페이지. 선천부처궁 신궁은 파군이 있으며 삼방의 조합은 살파랑의 대궁은 무곡화기의 천상이 동궁하고 있다. 선천부처궁은 선천적인 공간상 무곡화기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자꾸 꺼지네요.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대한유년이라는 시간에서라야 그 선천의 암시가 나타나게 된다. 선천부처궁은 공간적으로 무곡화기라는 좋지 않은 상이 있는데 24에서 33살 무신대한에 오자 결혼했던 남편이 폐암으로 30살에 죽었다. 공간적으로 있던 것이 대한이라는 시간이 오자 그 공간적인 암시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대한은 선천 명반과 상호관계로 직접적인 영향, 즉 공간과 시간의 연결고리로서의 밀접함을 가지고 있다. 선천의 사화를 예를 들어 보면 화록, 화권, 화가, 화기가 어느 궁에 있다 할 때
대한이 극웅에 해당하면 그 선천이 사화의 의미가 시간적으로 표출된다. 화록이라면 길상, 화거는 권세, 화과면 명예, 화기면 흉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러한 선천이 공간적인 암시가 대안적인 시간이 오자 그 암시가 10년 대안의 시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선천이 공간에 배치된 모든 별들은 일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깊숙이 어느 시간이든 영향을 주지만 강약과 우선 순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천의 상은 대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 요까지 이제 그 명운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항상 자 96페이지 대한과 유년의 관계는 뭐예요? 대한이 최고, 유년은 용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유년운의 결론은 어디에 따라 달려있다? 선천과 대한에 따라 달려있다. 그럼 6월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천과 대한에 따라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대한과 유년에 따라 달라있고 유년과 6월에 따라 달라있는데 6월의 운을 볼 때 우리가 선천을 채로 보면 대한은 용으로 봤고 대한을 채로 보면 유년은 용으로 봤는데 그러면 유년과 6월을 볼 때 유년은 채고 6월은 용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년은 영원히 용으로의 의미고 6월도 영원히 용으로의 의미니까 그거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1페이지 신뢰 추론을 설명하도록 할게요.